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젠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에 걸려서 어제는 그냥 약 먹고 뻗었습니다. 예, 그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볼까요? 시장을 보면 이게 놀랍게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어놨던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여기 투매가 좀 발생했어요. 거래량이 좀 어제보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 내일은 시초가 하락이 예상됐는데 지금 미증시가 나름 견고해서 시초가는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대한 반대 매매는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내일 시초가가 상승한 다음에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한다면요. 여기서 쌍바닥을 찍는 척 하면서 단기 상승하다가 개파락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진짜 제가 욕이 나왔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겁니다. NC소프트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관 리포트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약속했다는 듯이 롱바디 음봉을 그렸습니다. 그런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간단한 종목에서 나온 거지만 그게 지수에서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 이후에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다시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를 실행하고 있고요.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6%로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무역 적자랑 기업 재고 투자 감소 영향이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에는 플러스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럼 2분기에는 당연히 좋다. 당연히 좋아진다. 자, 파월이 ECB 연례 정책 포럼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고요. 경기가 후퇴한다는 경고가 있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후퇴한다.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경고를 주니까 물가 잡는 거 실패하면 더 큰 위험이다라고 언급했다는데요. 4월 이분도 약간 좀 어디 아수라백작 같은 분입니다. 원래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다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척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정신이 아마득한 곳에 가신 건지 조금 감을 잡기 어려워요. 최근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회사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좀 놀랬어요. 사실. 그래서 증시도 굉장히 놀란 거죠. 지금 현재 그 영향이 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더 자이언트 스테이 발생할 거고 연말까지는 3% 이상까지 올릴 거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뉴 노멀인 겁니다. 이미 벌어진 거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해서 떨어지는 악재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조선사 LNG선 발주 100척이 넘는다.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사실 뭐 현재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선업 관련 영상을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그래서 저희 주력 종목도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시장이 고꾸라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빛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주, 그중에 국방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선 관련주는 현재는 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은 최근에 연기금의 움직임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걸 몇 개를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해서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 대형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 하면 연기금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쇼트 커버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니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사겠습니까?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연기금. 일단은 얘들이 국내 투자 자금 규모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자금이 줄어들 거다. 연기금은 증시를 방어하는 용도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세금 같은 거 깎아주면 그때 또 기회를 봐서 들어오겠죠. 사실 연기금은 수익을 내는 게 맞습니다. 전 국민의 좀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굴리는 건 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일단 연기금이 우리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거다 정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깜짝 놀랐네. 뉴스를 보겠습니다.
예. 저도 놀랬네요. 끝났나 싶어가지고. 자,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보시면 반등하고 있죠.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다. S&P 500도 떨어지다 반등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iShares MSCI 이 사우스 코리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증시에 등록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iShares 블랙락 이런 애들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로 안 좋죠. 상해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투자해야 되나 뭐 이런 칼럼도 나오고 있고요. 빅스가 변동성 지수인데요. 공포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막 10%, 20%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패닉셀이 나오는 장세인데 그렇진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야간 선물은 굉장히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는 한 0.78% 정도는 떠서 시작할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현재로서는요. 뉴스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왜? 라고 하면 왜라는 이유는 없네요. 여기 일단은 1962년 이후에 최악의 1분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퍼스트 할프. 그럼 상반기네요.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냐라고 하면 US 데이터가 약간 침체에 대한 공포를 뒷받침하고 있답니다. 뒷받침하고 있다. 밀드까지 다운하고 있다. 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일 폴스. 자, 오일도 떨어지고 있답니다. 2% 정도. 뭐가? 불확정성이 uncertainty라고 하죠. 오버 퓨처, 오펙 플러스 아웃풋. 자,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얘들이 생산량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답니다. 그거는 리세션 피어, 자, 침체에 대한 공포라고 하죠. 이런 뉴스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넘어가고요. 그러면 애프터 스탁 마켓 월스트. 예, 똑같네요. 이건 50년 만에 최악의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 근데 some see more pain ahead라고 하죠. 다른 좀 더 그 고통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이런 뉴스 넘어가고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게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발표되고요. 그 외엔 볼 게 없네요. 독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예측치는 비슷합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비슷하고요. 현재는 소폭 떨어진다고 뜨지만 침체가 온다라는 수치는 아닙니다. 현재 경기 지표들은요. 그 정도만 체크하고요. 증시 자금 추이를 보시면 지금 반대 매매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10%가 넘으면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6월 29일에 9.5%가 발생했죠. 오늘 이제 어제죠. 지금 시간으로 어제는 롱바드 연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7월 1일에 반대 매매 비중이 좀 올라갈 겁니다.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반대 매매가 좀 더 발생하고 있다. 만약에 내일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을 그리고 끝나면 갭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갭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패닉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또 깨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좀 공포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재용의 저력이다. TSMC 추격 차세대 EUV 따냈다. EUV는 극자외선이죠. 예, 극자외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이게 뭐냐? 그럼 그 ASML이죠. ASML. 네덜란드 ASML이 노광 장비를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도입하는 걸 매듭 짓고 돌아왔다. 이건 TSMC를 제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도체 세액 공제 5배 파격 확대 검토. 정부가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죠. 그럼 반도체가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죠. 세제 혜택을 주면 공장 증설이나 사람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LG엔솔이 미 컴파스 미네랄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리튬을 조달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이제 일소재 기업과 반도체 동맹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소식이죠. 예. 그 저번 정권에 일본이랑 막 무역 전쟁 붙었잖아요. 예.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폴도 반으로 줬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원달러가 1303원 3.4원까지 치솟았다. 3년 만에 최고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고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실적도 그렇잖아요. 기업의 실적도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역대 최고 다음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꺾일 일만 남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달러가 최고를 찍었다라고 하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고였을 과거가 될 확률이 높죠. It would be worst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악일 거다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이 패닉이 빠져서 1300, 1400, 15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서도 보셨겠지만 금방 원상복구합니다. 그거는. 예, 정상에서 벗어나면 금방 돌아온다. 이동평균선에서 벗어난 주가는 금방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합리성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합리적으로 굴러간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희극이고 비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합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시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중국의 경고, 나토의 기대는 한국과 일본이 대가를 치를 것. 이런 거 진짜 안 좋죠. 예. 이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일본, 한국은 증시가 고꾸라지고 있는데 중국은 강하잖아요. 그런 건데 요런 소식이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거기다 화장품 관련주가 뭐 고꾸라진다거나 지금 뭐 따이궁들 부활하니 많이 이런 얘기 하는데 면세점도 부활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또 막 경제적인 분쟁 이렇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여행 관련주 박살 나겠죠. 결국엔 화장품이나 여행은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런 게 다시 박살나면 곤란하겠죠. 반등을 해줘야 되는 섹터인데 이런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슈로 떨어지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현재 세력들도 아마도 제가 높은 확률로 판단하기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매집을 끝냈거나 매집 중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고꾸라지니까 이렇게 되면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팔겠지라고 해서 흔들고 있는 건 있겠지만 매집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좀 높은 확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약간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살이고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좀 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깊이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몸이 정상화되면 다시 자료를 좀 잘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축약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